아, 그럼 이건 아베 총리보다 더 그렇죠. 강경한 우익이 밥을 먹거나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을 때는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몰렸을 때는 이 사람들의 심성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툭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음속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라고 하는 공언을 계속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네네. 일단 아베가 그걸 공약으로 내건 순간에서부터 조금 그 문제를 갖다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자민당 아니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요. 헌법 제 구조를 갖다가 거의 이 형해화시키고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일본 안에서 있으니까 네. 살짝 내리면서 네. 평화헌법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살려놓고 네네. 거기에다가 자위대를 명기하겠다. 명기하겠다. 그래서 명기이면서 병기죠. 병기. 앞에 있던 것과 함께 네. 이 문제도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넣겠다. 하나 세트로 거기다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네. 조금 약해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더구나 이제 헌법이 지금 시행된 지가 70년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오래된 헌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나요? 네네. 일본은 근대국가 이후로 딱 헌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메이지 헌법과 메이지 예. 헌법. 네. 메이지 헌법을 바꾸고 나온 이 전후에 네. 전후 일본 국가 헌법이라고 하는 게 두 개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헌법이 시행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인권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담겨져야 할 그런 것들이 담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네네. 뭐 환경권, 뭐 이 젠더와 관련한 그런 이슈들 네네. 이런 것들이 담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돌파구로 삼아서 네네.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아, 하는 거를 이슈로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를 슬쩍 끼워 넣으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바꾸는 그 조항 자체도 네네. 굉장히 지금 어렵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네네. 3분의 2 이상의 발이 뭐 이렇게 돼 그렇죠. 있으니까 이거를 뭐 과반의 발이라든지 완화시키려고 네, 하는. 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요거 먼저 한번 바꾸자 그래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이른바 군사적인 보통국가로 나가는 거지만 거기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을 끼워 넣기도 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일단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 갖다가 내놓는 거죠.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네. 이런 인권 개선 이런 내용도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 한번 조금 바꾸자. 네. 이렇게 지금 계속 논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그 논리도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에 도달해서 네네. 이제 잘 일본 국민이 거기에 납득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 깨놓고 자위대 명기라고 하는 거를 앞에다가 이제 내놓고 이번에는 싸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네네. 자민당이 만들어 놓은 헌법 공약, 개헌 공약 같은 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네. 재밌는 게 이 공약에서 순위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위대 헌법 명기가요? 네, 대여섯 개, 자위대만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슈 자체가 5번째 또는 6번째 들어가 있어요. 자민당의 주요 선거 공약 중에 제일 밑에. 맨 밑에. 네. 제일 밑에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위대의 헌법 명기, 네. 그 다음에 긴급 사태 때 네.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네. 거. 그 다음에 3번째가 이 합구라 그래가지고 선거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조정하자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네. 일본도 지금 교육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문제 같은 걸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4개를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4개를 이제 그려 놓으면서 거기다가 집어 넣으면서 그걸 이제 비주얼하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죠.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사진이 2개가 박혀 있는데요. 네네네. 한 가지는 교실에 아베 총리가 가가지고 여학생이랑 대화하는 그런 사진이 끼워져 있습니다. 있고, 네. 그러니까 교육 문제가 교육 심각하다라고 문제 하는 식으로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산사태 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헬기가 가가지고 주민을 구출하는 그런 사진이 있으면서 이 긴급 사태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거기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사실은 가장 하고 싶은 게 헌법 개정이지만 네. 거기다가 자위대 2가지, 2개를 갖다가 이제 위장 비슷하게 갖다 놓고서 꼼수군요.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꼼수이면서도 네네. 아직도 이 자위대 명기라고 하는 걸 전면으로 내거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반영하기도 한 네, 거죠. 국민들의 여론에 그걸 뚫고 나가기는 쉽지 않다. 네네네. 그게 일본에 그렇군요. 아직도 이렇게 안방 같은 현실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안심할 수 없는 단계로 점점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네, 90년대 이래 일본이 이제 계속 뭐 보통 국가화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조금씩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해 왔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 정도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혹시 지금 국민 투표를 하면은 어쩌면은 절반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정도로까지 일본 국민이 조금 이동해 왔습니다. 여론이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도 잘 일본 그 사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나 아니면 아베 주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헌법 얘기를 꺼내가지고 헌법 개정이 정치 일정상으로 뭔가 구체적인 이슈로 지금 등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그때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팍 균형을 올라가나요? 딱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반대 여론이 조직화가 팍 돼가지고 들어가는. 예, 미묘하게 절반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이슈화가 될 경우에는 이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거기에 조직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투표로 가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베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를요. 왜 포기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베 총리는 이 개헌에 집착하죠? 네, 그 두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는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본인의 네, 정치적인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으로서 이 마음과 머리가 이미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신념은 어떤 거죠? 그거는 뭐 이 이른바 메이지 일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영광 속에서 일본의 어떤 이 근대 국가로서의 성공, 네. 신화를 성공의 스토리를 갖다 거기서부터 끄집어 오는 그런 심성의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맥락과 그렇죠. 같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뭐 그런 그 심성이 자리 잡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베를 키워왔던 그 정치적인 그룹과 네네. 그다음에 가정적인 환경과 이런 것들이 그런데 굉장히 전통적인 전형적인 일본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마구치 현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이 네네. 이른바 메이지 유신을 네. 일으켜서 네, 그쵸. 메이지를 이끌어왔던 주역이 네. 살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거의 본거지라는 거죠. 네네. 그들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을 것이고 네, 아베 총리 거기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런 그 정치 문화적인 그러한 심성이 아베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그런 예컨대 일본 회의와 같은 그러한 그 어떤 이념적인 정치 집단과 네네. 달리 네. 현실적인 그 계산 속에서 네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아베와 어떤 아베 주변에요. 어떤 계산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일본 정치를 움직여가는 이 매트릭스 비슷한 네 개의 면을 가지고 일본 정치를 볼 필요가 좀 있어요. 네네.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네 개의 방이라고 저는 표현을 네, 하는데요. 한번 해주시죠. 저희 네. 아주 좋은 공부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네 개의 방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하나는 이 평화 헌법을 개정할 것이냐 아니냐, 헌법을 개정할 개헌이냐 호헌이냐, 호헌이냐, 네. 네, 라고 하는 거 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이 갈릴 수 있죠. 갈린다. 네. 그 다음에 이 세로 축에서는 미일 동맹,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해체하거나 해소할 것인가, 더욱 강화할 것인가. 네, 그 다음에는 미일 동맹 유지 강화할 것인가, 네. 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위아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봐가지고는 이렇게 나눠지나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저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왼쪽에 위쪽의 네. 방에 네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우리가 양심적인 일본인 또는 뭐 평화주의자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개혁 사람들이에요. 세력? 네네. 예. 그러니까 헌법 중요하다. 네. 근데 헌법에서는 이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걸 위헌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군사동맹을 네네. 해체하고 네네. 평화주의 일본으로 가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사회가 좀 익숙한 그러한 그렇죠. 일본의 평화주의자 또는 뭐 네네. 이 양심적인 일본인들입니다. 네. 전쟁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뭐 예컨대 2015년도에 뭐 안보법제라고 하는 네네. 게 논의되고 있을 때 이 의회를 둘러싸면서 노워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던 그런 사람들. 네, 그다음에 근데 요 양쪽보다는 네. 여기에 대칭에 있는 네. 건 또 어떤 셈인가요? 여기가 이제 아베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가 아베가 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입헌민주당과 같은 야당 일본의
아베를 견제하는 야당들이 있는 방입니다. 여기에 있는 방이 우리한테 지금 제일 많이 전달되어 오는 방이죠. 일본 쉽게 의회, 말하면 약간 우익, 우익. 네, 우익들. 네,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용인이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미일동맹의 그 주인은 미국이고 일본은 거기에 따라가는 이 똥개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이 일본의 이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미국이랑 같이 갈 필요가 없다. 그러려면 일본은 미국하고도 맞먹을 수 있을 정도의, 더구나 미국 없이도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정신력을 가지고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정신력을 가지고 과거의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서라도 적대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과 떳떳하게 1대1로 맞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아, 그럼 이건 아베 총리보다 더 그렇죠. 강경한 우익이 세력이 있는 거군요. 네. 아.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는 맨날 이 8월 15일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이 야스쿠니 진자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이 우길기를 들고서 이 총칼을 들고 총검수를 하면서 옛날 일본 군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혹시 혐한 시위를 조장하는 것도 그렇죠. 이쪽 영역인가요? 그렇죠. 아, 이해가 그래서 되네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 양쪽이 너무 과대하게 과잉되게 전달되어 옵니다. 한국에는. 왜냐하면 이쪽도 뉴스밸리가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약간 극단적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전쟁하는 일본으로의 변화라고 했을 때 이 평화주의적인 일본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만 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빙산에서 이제 수면 위에 올라 있는 빙산이고 네네. 일본이 실제로 움직여가는 것은 사실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베와 아베. 이 아베 주변에 있는 전략가들이죠. 네네네. 예, 아베 주변에 있는 전략가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정치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일본의 전략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일본의 현실로서는 여기에 있는 현실을 이쪽으로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직 헌법이 있고요. 네네. 미일동맹은 미일동맹도 헌법 밑에서 헌법을 작동하고 보완하는 있고. 네네. 보완하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더구나 이제 비대칭적인 네. 불평등한 미일동맹 네네.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감수를 하는 거예요. 이 미일동맹의 지금 현실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네네. 되어 있습니다. 피와 땅의 교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일 동맹은 피와 땀의 피와 땅의 교환이다. 네. 원래 동맹이라고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성립하려면은 피와 피의 교환이어야지 됩니다. 그렇죠. 네, 내가 피를 흘릴 때 동맹이라고 할 때는요. 네, 군사 동맹은 너도 같이 피를 흘려준다라고 하는 데에서 신뢰감이 생기고 네네. 내가 죽더라도 네가 나를 갖다가 내 가족들을 지켜줄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이 있어야지 이게 동맹으로 성립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일본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헌법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군 교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피를 흘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는 형식으로 기지를 그렇군요. 위치를 해서 땅을 빌려줌으로써 겨우겨우 동맹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와 땅의 교환이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거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입장에서 미국한테 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일본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하죠. 그렇겠네요. 얘가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몰라. 그렇겠네요. 나를 안 도와줄지도 몰라. 네. 나는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쟤는 언제 내 곁을 떠날지도 몰라라고 하는 안보에서의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 이런 거를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건 뭐냐면은 예컨대 70년대, 80년대 일본의 경제력을 가지고 네네. 이 다자적인 협력의 그쵸. 틀을 만들어가면서 그게 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제도적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제도를 열심히 만들어서 그 제도가 운영되게끔 해서 그 안에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고 나의 평화와 번영을 갖다가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미국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네네, 조금 네. 다각화한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질서를 네.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게 깨져나가는 것이 탈냉전 이후의 국제정치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겠네요. 동북아시아에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중국이 부상. 부상하고 그 경제적인 부상이 군사 강국으로의 부상으로 가는 그렇죠. 것이었고 네. 북한에서 핵 미사일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죠. 일본까지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일본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만 가지고 일본의 안전이 보장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이 아직은
평화헌법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강대한 중국 또 미국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갑작스럽게 군사대국으로 갑자기 갈 수는 없는 데다가 때마침 그 일본의 구조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자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라고 네.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적자,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그렇죠. 이게 이 고령 사회를 진입하면서 그렇죠. 이들에 대한 사회 보장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지금 적자인 그렇죠. 상태죠. 더구나 이제 자위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젊은이 수가 지금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병 같은 그런 자위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지금 줄고 많이 있어요. 없죠. 예. 네. 더구나 일본 경제가 좀 아베노믹스 때문에 살아나면서 아베노믹스의 그 딜레마인데 오히려 우수한 젊은이들이 이제 자위대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자위대를 유지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전략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미일 동맹을 제대로 온전하게 이거를 기능하게 해서 네네. 일본이 이 안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헌법이 약간 방해가 되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2015년도에 안보법제를 통과시켰음에도 네네.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앞에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었어요.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점은 유보적이다. 네네. 이게 충족되어야지만 이게 발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군사적인 보통 국가로 많이 갔지만 거기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평화헌법이 막고 있는 장벽이 하나 있는 거죠. 이거를 제거해야지만 일본도 뭐 그쪽에서 만일에 한 3명 정도가 피를 흘린다고 한다면 우리도 1명 정도는 피를 흘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만들어야지 이게 대등한 입장에서 일본이 정말로 안심하고 미일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네네.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평화헌법에 대해서는 이걸 한번 이 장애 요인을 한번 제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베의 전략가들, 아베 주변에 있는 전략가들의 구상이에요. 근데 아베는 역시 전략가들과는 또 달리 어릴 때부터 친해왔던 그런 심성으로서의 친구들이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베는 낮에 수상 관저에 나와가지고 전략 구상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하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전략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에 안 차니까 밤에 이제 밥을 먹거나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을 때는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술을 마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끔씩 몰렸을 때는 이 사람들의 심성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툭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발언들을 하게 네.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속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일본이 이쪽으로 많이 끌려간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존재하고 있고 네네. 이 메커니즘이랄까 이것이 일본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의 현실은 아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략 구성을 하는 사람도 아직은 남아 있고 그들에게 조금 힘을 조금 더 실어주자라고 했던 게 이번 선거에서 나온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평화헌법을 중요하게 하는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연대를 갖는 것도 네네. 중요하고요. 네네. 한편으로는 이쪽에서도 일본이 그렇게 지나치게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이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간다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이 안전보장의 어떤 그 다자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도 동시에 추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